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대전 노건아파트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올여름에는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부결됐던 것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가결을 시켰답니다. 한 주민이 직접 비용을 알아보고 주민 서명을 독려해 투표 참여 주민 98%가 찬성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서민들은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찜통 경비실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경비원들은 대부분이 고령이지만 살기 위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가구당 50원씩만 더 내면 에어컨 전기료를 낼 수 있는데 그만한 나눔과 인정이 없는 단지들도 아직 많습니다.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나누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노건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살기 좋은 단지는 겉모습과 평수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심이 우러나는 단지가 살기 좋고 이사 가고 싶은 단지입니다. 경비원들도 더욱 열심히 진심으로 웃으며 근무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노건아파트가 나와 이런 뉴스를 더 자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학교 급식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형 간염이 충청 지역에서 기승을 부린 가운데 대청호 인근 마을에서 유독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청호와 가깝지만 이들 마을 대다수 가정에서는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데 보건 전문가들이 역학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늘작황이 유례없는 풍작을 기록했지만 마늘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배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진 가운데 자치단체와 농협이 소비 촉진운동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 업무의 특성상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24시간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데 출연연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가 연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여성이 사는 원룸에 괴한이 침입하려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잠금장치 주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호개방 관측과 여름철 녹조 대응을 위해 어젯밤 9시부터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 개방에 들어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조합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에서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덕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현 박모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하죠. 이 대전과 충남은 참여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세종시는 50%에 달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파업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는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 인상과 수당에서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여파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208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네. 교육당국은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우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 또는 단축 수업 가운데 학교 사정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지만 일단 돌봄 교실에는 현직 교사들을 투입해 최대한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은 10,000명이 넘는 가운데 파업 참여율은 세종이 50%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충남이 10에서 13%로 집계됐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일단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뒤 내일과 모레 지역별로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정부가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일을 시작을 했으면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겠죠. A형 간염이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청호 인근 마을에서 유독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 A형 간염 발병자가 올해 174명으로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덕구뿐 아니라 충북 보은, 옥천, 충남 금산 등 대청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수를 보면 대전이 81명, 세종이 60명으로 전국 평균 16명을 훌쩍 뛰어넘어 계속 기사화되곤 했는데 네. 대청호 수원지인 옥천과 보은, 금산은 110명에서 12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예, 이 대청호 주변이라면 아무래도 이 물과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원인은 나왔나요? 네, 대청호 인근 주민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측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돗물과 달리 지하수는 소독이 안 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질을 분석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지난달 대전 지역 8곳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이 대청호 수질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A형 간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몇 달째 원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계 당국들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 여성이 사는 원룸에 괴한이 침입하려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공동현관의 잠금장치 주변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네, 취재진이 대전의 주택단지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공동현관 도어락 바로 옆이나 벽면 틈새에 작은 글씨로 숫자들이 쓰여있는 걸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골목길을 쭉 조사했더니 80% 정도가 도어락 옆에 버젓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수시로 건물을 드나들어야 하는 택배기사와 배달업체 직원들이 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이나 서로의 편의를 위해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노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 만큼 현실에 맞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귀찮아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마늘작황이 유례없는 풍작을 기록했지만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 자치단체와 농협이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죠? 네, 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깐마늘 가격이 현재 킬로그램당 4,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6,600원보다 30%나 떨어졌습니다. 마늘값이 떨어진 건 생산량이 평년보다 20% 정도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풍년에도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라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남도와 농협 각 시군이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마늘 직거래 장터를 열고 한 가구 마늘 2접 사주기 소비 촉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유로 양파값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요 기사를 준비하면서 검색하다 보니 마늘 한 접을 사면 양파 3kg을 덤으로 준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농민들의 어려움도 도울 겸 몸에 좋은 양파와 마늘 한 번씩 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마늘입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폭염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 있죠? 네, 아파트 경비실은 보통 2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좁아서 여름이면 정말 한증막이 따로 없을 정도인데요. 대전 둔산동의 노건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더위에 시달리는 경비원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설치비와 전기요금 부담으로 반대를 했었던 사안인데요. 이런 결정을 안타까워한 한 주민이 입주민 전체가 조금씩 비용을 분담하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에어컨 설치비는 아파트 내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한 달에 한 집당 50원 안팎이면 충분하다며 이웃들을 설득한 겁니다. 결국 전체 주민투표에서 유효표 461표 가운데 반대는 5표만 나왔고요. 98% 찬성으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 11곳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전체가 나서서 경비실 에어컨을 선물한 이런 훈훈한 사연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야죠.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네, 대전 대덕경찰서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은행 직원에게 장난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4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은행에서 29cm 길이의 장난감 칼로 은행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 무료로 치료를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치료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보령시가 2022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보령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보령시 미래사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안서와 기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홍성구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사업단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1차 목표로 삼고 지정 후 홍성과 신도시가 동행 가능한 융합 모델 마련을 통해 내포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초로 무인 공급 자판기를 통해 생활 EM을 공급합니다. 전용 코인을 이용해 한 달에 1인 8병씩 받을 수 있으며 전용 코인은 매월 1, 2, 3, 4일에 미생물 지원실에서 배부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사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덥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2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양승조입니다. 예,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 1년 소에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참으로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나름대로 도정의 안정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의 정책 목표 사회 양극화를 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고 어르신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르신 행복한 충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IQ 기준 충남, 또 기업화하기 좋은 충남이라는 도정의 목표를 도정 공직당의 인식을 공유하고 네. 이런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충남도민의 성원과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정신없이 지내시는 걸 저희들도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예. 그 도정의 성과,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예, 먼저 성과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네, 먼저, 아까 도정의 4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기업화기 전 충남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기업이 이전하면 여러 가지 이주 지원의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투자 설비 지원 등 그런 기업화기 전 충남, 네. 또 이전하기 전 충남을 만들었다는 데 일정한 평가가 있었고요. 네. 또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 며칠 전이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무료라는 사업을 펼쳤다는 것에서 커다란 그렇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이거는 도서 지역의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출산을 극복해서 IQ 기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0일에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 도입한 것도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IQ 존 충남의 일환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사실 우리가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 신혼부부 또 신혼부에게 전용 면적 20평, 달리 말씀드리면 2명의 아기를 키우는데 최소한의 면적인 전용 면적 20평과 공면적 4평에서 24평짜리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네. 입주할 수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착착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성과였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우리 2019년도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6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더구나 당진의 아산의 고속도로 예산 확보라든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시작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예. 거기다 우리가 실적으로 기업 유치로 해서 한 707개 기업이 유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자 유치 같은 경우도 한 6억 6,400만 달러 외자를 유치한 것도 나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포뮬에서요, 한 5,3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R&D 예산, 역대급 R&D 확보한 것도 나름 성과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 가장 커다란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도 충남, 대전 시민 도민들의 염원사항인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아직도 미진하고 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이 혁신도시 지정 문제 정말 충남, 대전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예. 혁신도시 지정이 돼야 지역에 이제 우선 채용제도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또 충남, 대전이 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혁신도시 지정이야말로 충남과 대전, 도민시민의 염원이다 생각하고 그 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네. 저출산 고령화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셨어요. 네네네. 예. 현재 그 부분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네네네네.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충남 도정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주요 도정의 정책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대로 충청남도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일련의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우리 도청부터 시청, 군청, 읍면동 사무실에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2,773개 정도가 개설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에게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임산부에게는 우대금리 적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금리에 한 1.55% 가산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임산부 우대금리 통장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부터 충남에 아기수당을 지급하고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충남이 아주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과 출산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0평의 전용 면적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인데요. 여기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반 정도를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네. 2명 아이를 출산하면 전액을 충청남도가 부담해서 네. 우리 신혼부부의 아이 키우는 부담 문제, 주거 문제를 확 줄여주는 더 행복한 주택을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신혼부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쉬운 사회, 이 신혼부부에 대한 사회적인 인큐베이팅 굉장히 절실하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 근데 이게 또 단지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먼저 충청남도만 한 데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예. 충청남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이게 전국 17개 시도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겠다. 충청남도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출산율에 바로 나타나진 아직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이게 한두 가지 정책이 바로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바로 반영되는 나라는 없고요. 네. 이게 한 꾸준히 해서 이런 어떤 사회 인식 개선과 분위기 조성, 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을 통해서 아주 최소한 5년 정도에서 한 10년 정도에서 반등하는 게 네. 세계적인 사례였습니다. 예.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국가의 존망과 달려있는 이런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현할 계획입니다. 예. 충남이 그걸 선도해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또 이 충남이 노인 자살률이 또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만큼 노인들이 살기 어려운 데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일반 자살률도 최근 10년간 충남이 선두권에 있고요. 예, 노인 자살률, 일반 자살률 모두 1위였다는 게 2018년 통계였습니다. 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런 어르신들 자살 문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사회 구조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병합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충청남도 아주 중요한 현안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자살원이 있지만 홀로 사는 외로움이라든지 어떤 고립감 속에서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만여 명 분들에게 1대1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분열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니면은 적십자 이런 대원들이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는 이런 1대1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사실 농약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농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 안전 보관함을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한 2,292대를 만들어서 좀 보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요즘에 도시형 자살 유형인 이 번개탄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번개탄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징후가 보일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서 이 도내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이라든가 이 방송사든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자살 예방을 하고 자살률 줄이는데 총력을 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가 노인 자살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빈곤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노인 빈곤을 줄이는 문제, 또 어떻게 하면 홀로 사신 여러 어르신들의 고독감이라든가 사회적 격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 충청남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대책을 세우자는 게 충남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예. 지사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네네네. 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나오면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네네.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 네네. 이게 올 가을이나 내년 봄 취업 시즌에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지금 계류 정해가지고요. 예. 실제로는 법원심사 소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국회가 정상화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이 청와대한테 각종 요를 통해서 충남 도민의 마음과 대전 시민의 마음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도 중요한데 네네, 이 중요합니다. 부분에 대한 성과와 향후 보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예. 현재 하체 취임에 한 707개 회사를 유치해서 투자 금액이 한 4조 1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15,589명이 고용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외자 유치를 통해서 8건의 외자 유치를 했고 그래서 총 6억 6,400만 달러 이 외자 유치라는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외자를 유치할 것인데 이런 역점을 두고 충남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예. 또 어제 이제 대전 대덕구에서 지역화폐를 출시를 했는데 충청남도도 네네.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내 8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만 봐도 한 82억 정도인데요. 작년에. 예, 금년에는 대폭 늘어난 14개 시군에 한 250억 원의 규모로 확대 추진 중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일단 시군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청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내 전체 통연되는 지역화폐 문제도 검토할 것을 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죠. 예, 작년 한 해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충청남도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과 같이 늘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만남의 광장 없는 대전 IC, 인근주택 얌체주차 몸살이란 제목으로 대전 나들목은 대전 지역 나들목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만남의 광장이 없는 탓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들어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네 번째 도전 대전 역세권 개발 9월 민자 공모, 중도일보는 대전 부동산 시장 하반기도 뜨겁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3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